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34년째 짜증과 화를 내는 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내는 것은 습관이고 무서운 전염병이다. 예, 그 댓글을 주신 남은 그림자님께서 결혼한 지 34년째 날마다 짜증과 화를 내는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는 순간 집은 적막에 쌓입니다. 탁하고 어두운 표정과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은 말없이 각자 방으로 흩어집니다. 평생 우울합니다. 라는 안타까운 댓글을 주셨어요. 결혼하신 지 34년째 매일 짜증과 화를 내는 남편. 그래서 집안이 탁하고 분위기가 각자 아무 말 없이 방으로 흩어진다는 거죠. 대화도 없고 서로 소통하기도 싫은 거죠. 매사에 짜증과 화를 내기 때문에. 34년이면 제가 결혼한 지 26년이 됐는데요. 34년이면 이제 35년 산호혼이죠. 산호혼. 25년이 언혼, 35년이 산호. 이 옛날에 그 19세기 때 영국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혼에 보석들을 막 귀중한 것들을 막 달게 됐죠. 그래서 그때도 보면 그 금이 좋았나 봅니다. 결혼한 지 50이 되면 금혼이죠. 금혼. 25년을 은혼식, 50년을 금혼식 이러잖아요. 30, 35, 40, 45에도 다 있어요. 뭐 보석들이 있습니다. 30이 진주, 35가 산호, 40이 노곡, 45가 홍옥, 50이 금혼이죠. 그래서 25년 넘으면 은부터 쭉 시작해서 50년이 되면 금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1년, 5년, 10년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은보다는 낮은 것이 되겠죠. 1년은 제일 그 좀 낮다고 해야 되나? 종이 지자를 써서 지혼식. 5년쯤 되면 나무 목자, 목혼식. 10년 주석, 15년 수정, 20년 도기혼, 도기. 25년이 언혼이죠. 자, 34년이면 이제 산호혼이 1년 남았습니다. 산호. 너무나도 좋은 그런 산호혼을 1년 놔두고 34년째 이렇게 짜증과 화를 내는 남편과 사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남들은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가정도 많은데 이렇게 매일 짜증을 내고 화를 내다 보니까 자식들도 이제 더 이상 대화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각자 방에 가버리고 그 남편이 퇴근했을 때 집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러면 그 화를 내고 매일 짜증내고 화내는 남편에게 왜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냐?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화를 냈고 저랬기 때문에 화를 냈고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어 라고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자기가 화를 냈을 때 가족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아이씨 내가 참지 뭐 이러다가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화내는 게 정당화됩니다. 내가 정당하게 화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화를 내는 강도가 조금씩 커집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이거 도대체 왜 이래? 라고 목소리를 딱 높이잖아요. 조금 높이게 되면 화는 불이 커지듯이 팍팍팍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짜증과 화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그 화를 내는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니 내가 화내면 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더 화를 내고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화내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화를 내는 버릇이 들었기 때문에 습관이 들었는 거죠. 자, 이런 버릇, 습관이 들게 만들었는 것의 그것도 잘못이 있습니다. 화를 내잖아요. 그 화를 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막 집을 나갔다. 친정집에 갔다. 며칠 있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이제 다시 안 그렇게 싹싹싹 빌어요. 각서도 쓰고 난리 구설칩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며칠간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실 다시 짜증을 냅니다. 또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유 밖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저 정도 짜증내고 화내는 거 참아야지. 요런 생각을 딱 하게 되면 이제 그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점점 되면서 그 강도가 점점 커지게 돼서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본인은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한테 얼마나 안 좋으냐 하면요. 이런 짜증내고 화내는 부모 밑에서 자식들이 있으면 행복감을 느낄까요? 즐거움을 느낄까요? 기쁨을 느낄까요? 분노, 증오, 짜증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자식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버릇이 또 드는 거죠. 계속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은 집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하하 참네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는 것을 정당화시켰고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본인이 짜증내는 이유가 있고 자기도 속상해서 짜증낸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것이 그 안에 이 남은 그림자님의 잘못도 있습니다. 짜증내고 화낼 때 단호하게 그것을 맞서야 되는데 그냥 아 내가 참지 뭐 아 이러다 말겠지 뭐 이러다 보니까 1년, 5년, 10년, 30년, 34년째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34년째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셨으면 지금 환갑이 지나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뭐 환갑 근처이실 수도 있고 자 이제라도 남은 인생이 뭐 몇 년 있습니까? 10년, 20년 뭐 90세에 사신다 그래도 3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남아있는 인생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짜증과 화를 바락바락 내는 남편하고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 이혼하면 이런 게 두렵고, 이런 게 걱정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이런 분위기를 계속 심어주는 게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행동하셔야 되는 거죠. 짜증과 화를 내면, 이젠 더 이상 내지 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만 이 버릇처럼, 습관처럼 짜증내고 화를 냈던 남편이 정신을 조금씩 차게 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본인이 짜증내고 화내는 그것이 얼마나 집안에 큰 민폐를 끼치고, 집안을 얼마나 풍비박산을 만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집안을 그렇게 풍비박산을 만들고, 본인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모르면, 그거 어떡합니까? 남편도 힘들어하고, 아내도 힘들어하고, 자식도 힘들어하고,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반응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겁날 거 없습니다.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단호하게 절대로 이제 짜증내고 화내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강하게 나가셔야지 정신을 차릴 똥말똥한데 그냥 내가 뭐 참지 방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지 저러다 말겠지 그런 식으로 행동하셔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 본인도 짜증내고 화내는 것을 당하는 본인도 익숙해져 버려요.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TV에 보면요, 이렇게 매 맞는 부인이 있잖아요. 남편이 폭행을 해, 폭행. 그럼 완전히 밖에서는 끽소리도 못하고 집에서 힘없는 와이프를 때리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죠. 저 집에서 폭행을 해, 아내를 때려요. 근데 그 옆에 계속 살고 있어, 아내가.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런 어떤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 그런 거에 본인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고리를 잘라야지만 본인도 살고 자식들도 살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까? 밖에서 일한다고 가정에 샐러리 좀 갖다 준다고 집에서 사소한 일로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것도 그런 버릇 그런 습관을 무럭무럭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단호하게 맞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식들도 그렇고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본인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어야지만 그것이 내가 얼마나 가정에 큰 피해를 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은 알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4년째 짜증과 화를 내는 이런 밖에서는 끽소리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
밖에서는 끽소리도 못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농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